이렇게 맨날 미슐랭 스타를 간 거예요. 그래서 번 돈을 다 쓰고 오자. 처음에는 제가 출장을 갈 때 돈을 남겨서 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남아봤자 얼마가 되겠어요. 근데 그 돈을 남겨오는 것보다 이미 비행기표 회사에서 끊어줬고 숙소도 나오고 기차표도 다 있으니까 그 도시에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문화 체험을 하는 게 가장 남는 장사다. 이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남들은 못 가는, 남들은 한 번만 가려고 해도 몇백만 원이 드는 그 미식 여행을 나는 돈을 벌면서 해야겠다. 단체 배낭 인솔을 쭉 하면서 유럽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을 많이 갔었고요. 대학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법을 아는 거죠. 깊이 들어가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빡세게 해서 2018년 2월에 저희 첫 미식 여행 상품을 만들었어요. 하나 투어 다닐 때 제가 2008년에 우리 멤버인 안도영 원장님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갔다가 옆자리 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걷고 왔는데 너무 좋았다. 뭐가 좋았냐 물어봤는데 저한테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카톨릭적인 순례나 뭐 물집 이런 거보다는 하몽으로 멜론을 싸먹는다는 거예요. 그 맛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2주 있다가 이제 제가 떠났어요. 까미노 데 산티아고로. 그런 직장이니까. 근데 그 물집이 생기고 막 고난과 고통과 이런 거 생기면 재밌겠다고 생각하고 바늘과 뭐 이런 거 다 밴드 가져갔는데 물집 절대 안 생겨요. 좀 운동 좀 하던 사람들이 이게 세상에서 가장 편한 기간이에요. 네. 너무 즐겁고 너무 맛있고 고통 고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네. 밥맛이 너무 좋잖아요. 하루에 20kg씩 걷는데.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수고가 떠나면서 다들 원망할 거예요. 아, 근데 본인 체력이 좋아.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생각지 않았던 걸 만난 거죠. 일단 영어가 되니까 한국인 거의 없던 때예요. 2008년에. 외국인들이 계속 말 걸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심 같이 먹는데 그때 한국에 나와 있던 책이 두 권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김남희 작가는 그 까칠함의 극치. 그리고 맨날 바게트 빵 하나 사갖고 막 2, 3일 동안 뜯어 먹었대. 저는 이제 여행 이솔자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10유로만 주면 코스 쫙 나와가지고 너무 맛있는데 이건 먹고 가는 게 남는 거네. 그래서 점심도 코스로 먹고 저녁도 코스로 먹고 와인 점심 때 한 병 먹고 저녁에 그리고 그 알베르게에 가면 사람들이 와인 쌓아놓고 먹어요. 그래서 와인도 그때 또 먹고. 그래서 이제 끝날 때쯤이 되면 이제 와인이 맛이 이렇게 감별이 되고 네, 그렇게 됐고요. 하몽도 이제 품질이 감별이 되기 시작하고 네, 맛이 점점 구별이 되는 거죠. 이제 매일매일 이게 점심 저녁 식사예요. 열 몇 명하고 같이 먹고 계속 얘기하고 지금 약간 후회하는 거는 이때 사람들이 다 초대하거든요. 집으로. 그때 바로 갔어야 되는데 나중에 갈게 하다가 이제 놓친 거. 그래서 시간 좀 많이 비워놓고 가면 좋다. 네. 그때 노르웨이 피요르드에 별장 가진 어떤 교사 아줌마가 야 우리 별장 비어있으니까 와서 2달 동안 너 책 한 권 쓰고 가. 먹을 거 냉장고에 짠뜩 있으니까 마음대로 먹고 가. 그때 갔어야지. 그리고 또 스페인 청년 미카사 에스투 까사 하면서 나의 집은 너희 집이야. 스페인 사람들이 그렇게 환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몇 달 지나면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갔어야 돼. 이때부터 미식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중간에 감기 걸려가지고 걷다가 안달루시아로 따뜻한 데로 갔어요. 안달루시아 지방을 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미슐랭 마크를 발견을 해요. 말로만 듣던 미슐랭 마크 한번 먹어볼까? 10몇 유로밖에 안 해가지고 가서 아랍식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세상에 밥 하나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그때부터 이제 미슐랭 스타는 아니고 미슐랭 붙은 레스토랑들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그게 발전을 해서 경향신문에 시리즈 20개를 썼어요. 전 세계 이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다니고 나서 이렇게 2018년, 19년에 쓴 거죠. 그래서 첫 시작은 까미노 데 산티아고에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내가 천천히 즐기는 밥상이 떴다. 이때 유럽에서는 2시간 밥 먹고 3시간 밥 먹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한국에서는 10분 만에 먹잖아요. 이때 여행 끝나고 나서 엄마를 만났는데 갑자기 문화 충격이 온 거죠. 우리 엄마 말버릇이 빨리 먹어 치워 였거든요. 왜 먹어 치우지? 근데 2시간 동안 즐기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문화적인 것도 많이 눈을 뜨고 그랬었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0년에 이제 대학원을 들어갔죠. 네, 34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보이고 사회과학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논문을 쓰고 남의 정교한 논문을 읽으면서 생산자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 문제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이렇게 훨씬 깊어지는 거죠, 관점이. 그래서 관점을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너무 오래 다녔어요. 너무 많은 시간을 썼고. 네. 근데 2013년에 석사를 마치고 그리고 박사 한 학기를 하고 나서 여름이 됐을 때 단식원에 갔어요. 우리가 같이 갔던 단식원. 근데 그때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미식을 해야겠다. 내가 미식에 몇 년 전에 눈을 떴는데 한번 제대로 추구를 해봐야겠다. 염세적으로 살지 말고 좀 인생을 긍정해야 되지 않을까. 박사를 하다 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채식과 요가 뭐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미식을 하자. 그래서 단식원에서 나갈 때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내가 유럽 배낭여행을 갈 테니까 팀을 좀 받아달라 해서 단식원에서 나가서 얼마 있다가 유럽 단체 배낭여행 인솔을 했죠. 왜냐하면 패키지로 가면 4시간이 없어요. 근데 단체 배낭을 가면 점심 저녁 다 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이제 엑셀표로 짜가지고 조직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선순위를 딱 정해가지고 점심때 여기 가고 저녁에 여기 가고 다음날 여기 가고 이렇게 맨날 미슐랭 스타를 간 거예요. 그래서 번 돈을 다 쓰고 오자. 처음에는 제가 출장을 갈 때 돈을 남겨서 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남아봤자 얼마가 되겠어요. 근데 그 돈을 남겨오는 것보다 이미 비행기표 회사에서 끊어졌고 숙소도 나오고 기차표도 다 있으니까 그 도시에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문화체험을 하는 게 가장 남는 장사다. 이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남들은 못 가는, 남들은 한 번만 가려고 해도 몇백만 원이 드는 그 미식 여행을 나는 돈을 벌면서 해야겠다. 단체 배낭 인솔을 쭉 하면서 유럽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을 많이 갔었고요. 대학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법을 아는 거죠. 깊이 들어가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빡세게 해서 2018년 2월에 저희 첫 미식 여행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때 여행 상점이라는 데서 여행 크리에이터들한테 필요한 오퍼레이팅을 다 해줬고, 왜냐면 여행업은 그냥 컨텐츠가 좋다고 절대로 되지 않아요. 오퍼레이팅이 받쳐줘요. 그래서 적절한 예약과 뭐 적절한 홍보와 이런 거를. 그래서 당시에는 물가가 쌌잖아요. 그래서 다 포함해서 365만 원에 식비만 따로 내세요. 왜냐면 저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가니까 한 끼에 20, 30만 원씩 들어서 먹은 만큼 내시고, 그런 것도 디테일이 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365만 원에 항공이랑 뭐 숙소랑 다 해가지고 기차랑. 근데 확실히 모든 게 다 대단하지만 네. 그걸 드실 수 있다는 게 왜요? 잘 드시잖아. 저도 이번에 가서 한 10군데 넘게 다녀봤거든요. 미슐랭 스타를. 네, 근데 코스가 있잖아요. 네. 하루에 한 번 먹는 것도 소화가 다 안 돼요. 그렇죠. 하루에 2번을 드신다는 거, 이건 물리적으로 정말 그래서 이제 2번은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번, 그리고 한 번은 뭐 미슐랭 빕 구르망 같은 그냥 등재된 좀 간단한 걸로. 유럽에서는 한 번 한 끼 식사에 4시간 넘거든요. 그래서 요 상품에서는 이제 스타는 3번만 가고, 그다음에 빕 구르망이나 뭐 좀 로컬 식당 뭐 이런 데 맛집 이런 데도 가고 열심히 갔죠. 그래서 7박 10일간 다녔고요.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이때 보니까 이제 나의 고객들은 대기업 과장이나 교수나 의사나 다 아웃소싱하고 싶은 사람들, 선택을 이고 그냥 따라다니는데 시간이 더 비싼 사람들, 그런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트레바리를 가요. 트레바리 독서클럽. 거기서 알게 된 분이 치과 의사셨는데 자기 동기들을 팀을 짜서 오셔가지고 이제 마카오 미식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마카오에서 2박 3일 동안 했는데 2박 3일간 점심 저녁 전부 다 미슐랭 스타를 갔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각자 200만 원치씩 먹고, 왜냐면 와인 페어링까지 하면은 이렇게 코스가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마카오 미식 위크 주간에 맞춰갔기 때문에 마카오에는 외국인 셰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태리 셰프 2스타 셰프가 밀라노에 있는 3스타 셰프를 불러서 5스타 나이트 뭐 이런 거 하는 데를 가면 완전 미쳐요. 너무 화려하고, 이 식탁이 지금 3발의 피인데 와인잔 일단 8개 늘어놓고 와인 페어링 할 거 쫙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 메뉴판에 와인 페어링까지 다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셰프와 이 셰프가 공동으로 만든 콜라보 디너. 이분들이 이제 40대 중반이 됐는데 자기 병원 개원하고 이제 막 성공하기 시작해서 축하하러 온 거예요, 자기들. 그동안 너무 이제 수련하고 막 페이닥터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 인생을 축하하는 이런 자리가 있구나 하면서 눈물이. 네. 그런 순간들을 보면서 미식 여행은 참 보람된 여행이구나 느꼈고요. 그러다가 그 와중에 제가 2016년부터 관광인류학 논문으로 박사를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현장 연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 2015년에 한국에서 페이스북이 붐업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커뮤니티 안에서 자기끼리 여행을 가는 거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하나투어에서는 손님들이 모르는 사람하고 가는 걸 이제 점점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2005년 이때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버스 타면 가이드가 소개시키면 신림동에서 온 손님이 엄마입니다 뭐 이런 거 소개하고, 그런데 이제 점점 싫어하고요. 출장 가기 전에 전화를 하면 손님들이 이번에 손님들 구성이 어때요 물어보고, 왜 너무 무례하고 뭐 집어 던지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는 거, 그런 거 많이 당해요. 인솔자들은 너무 황당한데, 예, 진짜 무례한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그때 진짜 속으로 내가 이제 나중에 손님들 줄 세워가지고 데려다닐 거다. 네, 뭐 그런 결심을 하는 계기도 있었고.
이 여행대학이라는 데가 되게 재미있는 커뮤니티였어요.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서 팀 짜갖고 떠나는. 여기서 제가 처음에는 돈 내고 손님으로 갔다가 누가 저 사람들 강의 잘해요 해가지고 강사를 하다가 이 총장이 이제 같이 일할 사람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총장을 했어요. 여행대학 부총장. 그래서 강의를 기획하고 사람들 막 강단에 세우고 그때부터 이제 크리에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페이스북에서 트레바리 광고가 떴는데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근데 충격을 받은 게 매번 모이는데 밥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주는 것도 아닌데 35만 원이에요. 매번 모이는데 당시에도 35만 원이어서 지금도 35만 원이고 그래서 궁금해서 이정모 과학관장님이 하는 과학클럽을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커뮤니티 문화가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구나. SNS라는 기술과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배웠고요. 또 그 펭수를 만든 작가님이 하시는 유튜브 살롱에 가서 거기도 커뮤니티예요. 현직 PD들하고 같이 유튜브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랑 컨텐츠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시대라는 걸 배웠고요. 그러다가 2019년에 이제 갑자기 이 휴넷이라는 교육회사에서 불러서 왜냐하면 이 사장님이 되게 유대인 마인드를 가진 분인데 한국에도 좀 유대인 같은 창업가를 키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코리안 탈무드 스쿨을 만들겠대요. 근데 할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수소문을 해서 이제 문화인류학자 하나 필요하다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2년 6개월 다니면서 만난 분이 여기 홍익희 교수님. 이분은 코트라 무역관장으로 32년간 해외 생활 하시던 분이에요. 지금 유튜브에서 홍익희 집에는 비트코인과 경제와 뭐 통화량과 유대인 교육과 정말 박학다식한 분인데 이분하고 유튜브를 만들고 책을 2권을 같이 쓰고 그래서 저희 과외 선생님이 됐어요. 2년 반 동안. 이분 옆에 있으면서 지혜와 세상이 돌아가는 거와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과 말하는 거와 모든 걸 다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자원해서 유튜브를 만든 게 왜냐하면 데드라인이 있어야 빨리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만드는 거를 제가 다 학습을 혼자 해서 편집 배우고 촬영하는 거 배우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회 보면서 같이 찍고 이런 걸 만들고 그래서 자본주의를 배웠고 그리고 책 쓰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코로나 때 돈이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 맨날 어제 연준에서 몇 시에 무슨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될 걸로 전망이 된다 이런 걸 다음날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유튜브 찍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돈을 멀리하는 한국식 유교 방식으로 살아오다가 이분 얘기를 듣고 처음에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금 사러 가고요. 그다음에 한국 주식을 사고요. 그다음에 미국 주식을 사고요. 심지어 이제 비트코인을 산 거예요. 네. 그때 비트코인을 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사팔을 했더니 다시 샀어요. 트럼프 당선각이 나왔을 때 홍익희 교수님이 저탄고지 키토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로 또 저탄고지 해서 당시에 몸이 되게 안 좋았는데 갑자기 생산성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인으로 돈도 불어나고 그다음에 저탄고지를 하니까 머리도 좋아지고 해서 박사 논문 이제 빨리 쓸 수 있겠다 해서 1년 만에 썼어요. 저탄고지를 하면 머리가 진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문장이 쏟아지고요. 하루 종일 진짜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성현들이 모든 종교에서 단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단식을 모방하는데 칼로리는 안 떨어지고 기운은 안 떨어지는 게 저탄고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박사 논문을 끝내고 이제 좀 있다가 제 거를 창업을 한 거죠. 내가 만들고 싶었던 여행을 만들려면은 커뮤니티가 반드시 필요하고 기술 교육이 필요하고 인문학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다가 이제 크루즈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되게 길었네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공식 양력은 이렇게 돼요. 중간에 뭐 KBS 팟캐스트도 하고 중앙일보의 SNS 시대의 노포 칼럼도 쓰고 경향신문의 인류학자 이민영의 미식 여행도 쓰고 뭐 책도 많이 쓰고 뭐 온갖 여행을 다 인솔을 하고 지금은 77개국이 됐어요. 100회 이상 인솔했고요. 근데 이까지 들었을 때 좀 이해가 되세요? 저 인간이 왜 저러고 살았나?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근데 보통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되세요? 네. 근데요, 저는 인류학까지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의 깊은 내적 동기에 점점 신경을 쓰게 되고, 그거를 만든 사회적, 문화적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환경,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물리화학적, 뭐 먹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 거를 되게 분석을 하면서 계속 탐구를 하게 되고, 이제 그동안 인류학도 공부하고 심리학도 많이 공부하고 종교도 많이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적 동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제3자의 시각으로 보는 메타인지가 많이 생긴 거죠. 이게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 천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전 세계의 신화를 분석하다 보니까, 신화 속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고귀한 귀족이죠. 근데 주변에서 뭔가 박해가 와. 그래서 그 고난을, 역경을 뚫고 가면서, 의미를 만들고, 공동체를 뭔가 구원, 뭐 도움을 주는
그런 게 되면 영웅이 되고 아니면 끝나는 거죠. 현대에서는 뭐 우리가 다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닌데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SNS에서 그리고 책 저자로서 강사로서 박수를 받고 뭔가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다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없이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면 사람들이 진정성을 못 느끼죠.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는 항상 탐구를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베스트셀러를 썼을까? 근데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신약 성경을 쓴. 인생이 확 뒤집히잖아요. 유대교식 가치관으로 살아오다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갑자기 뭔가 확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뭐 기독교를 거의 만들다시피 하고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의 내적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그 순간에 뭘 느꼈을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는 것도 있고,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이 크리스찬 세계관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게 요즘 세상에는 그런 깊은 얘기를 안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깊은 얘기 이런 거 듣기 싫어하면서도 또 SNS에는 듣고 싶어요. 근데 1분 쇼츠로 정리된 것만 보고 싶어 하죠. 근데 이 프로그램은 40분이나 아니면 1시간 20분 동안 울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안전하게 하는 프로그램. 왜냐하면 해피엔딩이 예정돼 있거든요. 다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해졌다. 왜 해피엔딩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듣고 고난이 강력할수록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고난들을 겪었나 되게 이제 열심히 보는데 이 김유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겪었던 고난과 되게 비슷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어릴 때 왜 다 인생이 괴로웠냐면 아버지가 폭력 아버지고 동네도 다 폭력이고 학교도 다 폭력이고 친구들도 다 폭력이고 마음 둘 데가 없었고 사랑받지 못했고 자존감이 낮아졌고 그다음에 집이 또 대부분 가난하죠. 집이 가난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했고 먹고 사는데 계속 신경을 쓰다가 인생 이막을 전환을 꿈꾸게 되는 거죠. 특히 여자들은 또 온갖 차별을 당해요. 네, 오빠만 잘해주고 동생만 잘해주고 뭐 그랬던 도구로서의 경험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의 많은 60년대 70년대 여성들이 인생 이막을 꿈꾸죠.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 내가 가진 탤런트를 완전히 꽃피우는 삶. 네, 저도 뭐 그런 케이스예요. 네, 특히 경상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는 또 내면이 식민지화된 사람이었어요. 나고야에서 제일 교포로 살았고 입만 열면 조선인은 안 돼, 한국인은 안 돼. 내 혼자 일본인이야. 일본 가면 대접도 못 받으면서 그리고 맨날 한국을 저주하고. 네, 그러면 아빠도 비슷한 내면이 뭔가 이상한 조각난 내면들. 네, 종교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어린이로서 누릴 거 다 누렸던 애들은 거의 없어요. 다 인생이 고달팠기 때문에 속세를 회피하고 뭔가 영원한 걸 찾아가고 내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지 않을까, 뭔가 나를 귀하게 대접해주는 뭐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종교를 찾아다니는 그런 거를 제가 온갖 종교의 수련회를 다 참석해보고 인도에 와가지고 몇 년씩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런 걸 하는 수련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발견한 데이터예요. 다 어릴 때 고난이 있었고 자기가 환경하고 맞지 않았다고 느꼈던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글로벌하게 60년대 이후부터 많이 생겨나요. 기존에 주어진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60년대부터 많이 생겨났어요. 그때 매스미디어의 시대였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그래서 저도 그렇고 라스트라다님도 그렇고 한국에서 지금 여행 크리에이터로 활약하는 사람들 보면 다 어릴 때 대도시에서 컸더라고요. 시골에서 주어진 대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이건 내 삶이 아니야. 난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만화에 나왔던 데 가고 싶고 영화에 나왔던 데 가고 싶고. 저는 88년에 컴퓨터를 배웠어요. 애플 컴퓨터. 그래서 세상에 실리콘밸리라는 데가 있구나. 거기 가면은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네. 그러니까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거예요. 한국에서는 선생님들이 맨날 때리고 우리 동네 나가면 알코올 중독 아저씨들이 마누라 때려 패고 막 그러고 있는 걸 보는데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굉장히 지적이고 이지적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멋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네. 난 저기 가야겠다. 그래서 그 적성에는 맞지 않았지만 제가 수학과 과학을 잘한다고 세뇌를 시켰어야 됐어요. 저희 믿음 구조를 변화를 시켰어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수학과 과학을 계속 100점 받아요. 잘해요. 그리고 수학이 너무 아름다워서 막 눈물을 좀 흘려야겠다. 근데 미적분이 너무 아름다워져. 통계와 집합 이거 너무 아름다워요. 네, 그리고 이제 연력학 제2법칙 이런 거 공부하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고요. 돌턴의 문자설 이런 거 너무 아름다워요. 세상은 폭력과 카오스로 가득한데 여기만 오면 질서로 가득한. 그리고 미분 적분에서부터 이렇게 개념을 쌓아가다 보니까 우와 새로운 세상이 도달하네. 그리고 그때 애플로 제가 GW 베이직을 배웠죠. 알고리즘의 세계. 네, 이게 아니면 여기로 가 저게 아니면 저기로 이렇게 논리를 세우는 구조 안에서 너무 자유함을 느낀 거예요. 그런 알고리즘과 프로그램과 과학과 수학의 세계와 종교의 세계가 같이 갔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제 발로 찾아가서 종교를 제대로 공부해보자. 카톨릭 가서 세례받고 학습 다 하고. 근데 카톨릭에서 이제 만족이 안 돼서 또 개신교
개신교로 가서 또 학습 다 하고 뭐 등등 했고요. 그러다가 불교 경전을 또 사가지고 금강경, 반야심경 다 읽고 그러고 지냈고요. 친구 아버지 중에 대처승이 있어가지고 절에 가서 합숙훈련하고 그렇게 지냈죠. 그 와중에 이제 과학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길 떠나야 되니까. 근데 내면에서는 어릴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읽었던 문학과 성경과 온갖 이야기들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작가가 되고 싶었고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여기 있는 책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 앤서니 라빈스예요. 미국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자기개발 전문가. 이 사람 책을 읽었는데 너무 충격. 내면의 믿음 체계와 생각을 바꾸면 초인적인 힘이 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미국의 스포츠 선수나 대통령이나 이런 기업 CEO들 최강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자기개발 전문가예요. 이 사람 책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휴넷 같은 데서 탈무드 교육 프로그램 만들자고 했을 때 갔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도 계속 그쪽으로 안테나가 갑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제가 6개월씩 다니면서 뭘 했냐. 문화유산을 보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고, 인도에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고 이런 얘기들이 너무 재밌었고.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는 그 밑에 이제 한 20m, 30m 내려가면 감각이 되게 새로워져요. 그리고 여기 중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호흡 한 번이면 쭉 올라가고, 스쿠버 다이빙 해보셨나봐요? 끄덕끄덕. 예. 호흡 한 번이면 쭉 올라가고요. 호흡 한 번이 쫙 내려가고, 무거운 짐 지고 이 무거운 세상을 걷는데 갑자기 엄청 가벼워지고, 내 마음먹은 대로 다 돼요. 발 몇 번 저으면 쫙 나가고, 스쿠버 다이빙에서 그 자유함.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우주 최고의 예배이고 막 되게 종교적인 언어로 써놨어요. 그리고 요가. 인도에서 제가 하루에 8시간씩 요가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한참 하다 보면 갑자기 신경계가 쫙 펴진, 다리미로 펴진 느낌과 함께 뭔가 깨달음의 느낌이 약간 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거는 신경계가 다 정렬이 됐을 때 오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인데요. 그 고통과 고난에 쌓인 정신 상태로 우피치 미술관에 가서 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을 보는 순간 전율이 막 오는 순간. 왜냐하면 이 색채가 그 어두컴컴한 중세 종교와 가운데 있는데 색채가 인터넷으로 보면 그냥 이렇지만 그 압도적인 사이즈와 그 공간에서는 하고 완전 넘어가는 그런 체험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가서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그 4시간 동안의 만찬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뭔가 약간 구원의 맛. 저한테 인생은 항상 고난과 고통이 이런 거였는데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낮은 자존감과 항상 갖고 있는 의심과 외로움과 허무함을 뭔가 이렇게 좀 종합 솔루션을 만들어야 돼. 다 경험은 다르지만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 나만 만들 게 아니라 이거를 종합 솔루션을 여행에서 만들어줘야겠다. 왜냐하면 저도 여행에서 다니면서 이런 순간들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 하던 시점에 크루즈를 통해서 통합이 된 게 있어요.